아마 저기 여기서 제일 하시는 분 기대가치가 제일 높은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고심해가지고 대답해 주시길 바래요. 왜냐면 슈퍼바이저들은 제가 알기로 각자의 그것도 노하우가 있어요. 영업이나 뭐 매출이나 뭐 점주 케어나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노하우들이 있는데 이걸 회사에서 잘 공유하는지 모르겠어요. 슈퍼바이저 술 먹으면 공유하겠죠. 근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잘 공유해서 어떤 집단 라이브러리한 어떤 그런 지식으로 해서 서로 막 성장시키는 역할들을 자구적으로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만의 노하우, 영업이든 뭐든 슈퍼바이저 업무에 하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너무 뻔한 거 말고요. 지금 여기서 좀 여기 계신 분들 본적 뽑을 수 있을 정도의 노하우를 한 개 정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필요한가요? 노하우를 만들어내야 되나요 지금? 네. 이게 노하우라고 표현하니까 좀 어려운데 저는 네. 그러니까 점주님들 많이 따라오시는 편이에요. 저희 바이저들 쪽에서는. 네. 근데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진심이 통했었던 것 같아요, 점주님. 진심이 노하우다. 네. 진심을 어떻게 보여주시나요? 진심을. 그거는 이제 제가 네. 행동에서 묻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하는 자체에서도 내가 힘들다고 표현을 했을 때 그걸 진짜 그 CS 과정에도 그런 게 있지만 사과를 할 때도 정말 진심이 담긴 쪽으로 사과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게 좀 묻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데. 슈퍼바이저 분들 다 진심을 다해서 하시지 않나요? 여기 슈퍼바이저 분들. 아까 어떤 분이 웃으셨는데. 네, 다. 예, 다른 거 생각나시면 중간에라도 얘기해 주시고요. 네. 그 강근우님은 노하우가 정말 뭐 장기술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것 좀 좋은 것 좀 공유 좀 해주세요. 노하우인데 저도 좀 고무적인 얘기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무적인 얘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노하우인 것 같거든요. 진심도 맞고요. 다 맞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단어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해를 시켜주느냐 설득을 시켜드리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득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모르지만 너 때문에 그냥 하는 거야. 사인하면 되지라는 게 설득인 것 같고요. 이해라는 거는 상황을 다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거를 했을 때 이래서 너가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줬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과 이해를 좀 부분을 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점주님을 잘 케어하고 잘 따라오게 하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노하우. 네, 연애 잘하시죠? 저요? 네. 결혼했습니다. 지금 방송 한 시간 만에 명언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설득보단 이해다. 네, 감사합니다. 뭐 자극받으셔서 혹시 노하우 갑자기 생각나신 거 아니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네.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시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로 잡혀있기 때문에 점주들이 저희를 따라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돈 벌게 해주면 돼요. 돈 벌게 해주는 건데 돈 벌게 해주는 방법을 저희는 이제 워크숍을 해서 2년 만에 이제 완성을 했어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카테고리로 치면 이제 5그룹으로 해서 이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 데이터를 점주들한테 보여주게 나면 점주님들 대부분 정말 다 따라오세요. 카테고리라는 게 어떤 카테고리 말하는 거죠? 돈 근데 많이 점주님들이 돈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있어요. 저희 자체적으로 매출에 대한 걸 점주님들이 이해시키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매출 그래프도 한 카테고리가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뭐 이런저런 게 들어가는데 그 내용은 그러면 점주님들한테는 다 알려주시고 다 컨설팅 해드리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이제 각 바이저들마다 특성이 틀린데 저는 월 3회 정도 저희 카톡 점주방을 운영을 해요. 제가 그 카톡방을 통해서 내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매출적인 위치요? 네, 예. 매출과 그 솔루션을 제공해 주죠. 솔루션도 제공해 주세요? 네. 왜 이거 얘기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매출에 따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 매출이 갑자기 줄었어요. 그럼 갑자기 한 개만 좀 알려주세요. 좀 혹하실 만한 거 한 개만 알려주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그래프를 보고서 말씀드려야 되는 건 네. 상권마다 또 전략이나 그런 게 다 달라요. 네.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 매장이에요. 지금 사례가 네? 실제 사례예요? 아니 그냥 뭐 예.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건데 저는 어떤 솔루션을 주시는지 좀 궁금해서 강남에 있는 매장인데 여름이에요. 근데 뭐 그런 여름에서 실제 사례가 너무 안 살릴 수 있죠. 이건 제가 이거 어려우니까 네.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사례를 하나 가공해서 만든 다음에 그 성공 케이스 있을 거잖아요. 성공 케이스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네. 올해 2개 매장을 진짜 감사한 매장이 있어요.
한 매장은 제가 2015년 1월부터 이제 맡아서 제가 처음 맡았을 때 6천짜리 매장이었어요. 근데 올 8월에 1억 4천까지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얼마 만에죠? 2년 된 거죠. 아. 이제 1년 10개월 정도 해서 이제 2년 만에 올려드린 건데 그 점주님은 100%제 말을 다 따라주셨어요. 거기는 제가 3년 계획을 짜고 움직였었던 매장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테고리를 저는 3년을 계획을 잡고 움직인 매장인데 단계별로 연 2천만 원씩 올리는 걸 계획으로 잡았었던 매장이었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적정 그 매장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다 솔루션이 다 달라지는 건데 하시라는 대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1차 상권이 중요해요. 그래서 홍보 내용 자체도 1년 차에는 1차 상권, 2년 차에는 2, 3차 상권을 잡았고요. 3년 차에서는 브랜드 홍보, 그러니까 우리 매장이 있지. 예를 들어서 뭐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그걸 했더니 정말 이렇게 다 올라가 주셨어요. 그렇게 돼서 좋았었던 경우가 있고 하나는 저희는 매출 부진 매장을 그러니까 위계 매장으로 해서 따로 관리를 해요. 네. 일별로 저희가 대표님한테 직보로 해서 그 컨디션을 다 보고를 드리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스템을 했고 저희 한초는 12월에 저희가 점주님들한테 숙제를 내드려요. 내년도 1년치 계획을 잡아오시라고 드리거든요. 그 전에 11월에는 저희가 그 해에 있었던 좋은 사례들을 발표를 해요. 저희는 매월 점주 교육을 하거든요. 11월에 좋은 과제를 발표를 해드리고 12월에 숙제를 내드리고 1월이면 워크숍을 가요. 점주님들 워크숍 가서 점주님들 그룹별로 다 뿌려놓고 다시 계획을 짜세요. 저희 바이저들은 이미 나름대로 다 짰죠. 그래서 점주님들과 이제 저희 거를 비교를 하면서 그날 픽스를 하고 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1년 농사를 짓죠. 그래서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예를 설명해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예, 좋은 얘기고요. 아까 인센티브랑은 연동 안 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점주님들이 매출이 올라가는 게 자기 담당 매장의 매출이 올라가는 게 그 급여의 성과에는 반영이 되는 거죠? 아직은 안 돼서 잘 아직도 안 모르겠네요. 돼요. 네. 근데 열심히 하시네요. 어떤 걸로 동기부여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스스로 만족. 저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네. 네. 이쪽에선 내가 최고다라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네. 혹시 이런 구체적인 성공 사례나 그런 게 혹시 떠오르신 게 있으세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좀 가치 갈등에 대한 질문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본사의 지시사항이나 본사에서의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슈퍼바이저 통해서 점주님들한테 이렇게 하라. 근데 점주님들이 생각하는 또 요구사항도 있을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점주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들. 이 중간에서 줄다리기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이런 부분이 하면서도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정말 생경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돈이 없으셔서 저희가 어떤 뭐 홍보를 해야 되는데 당신도 하고 싶은 건 아시는데 내 처지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물 보이시는 점주님들도 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소속은 본사잖아요. 저 본사 소속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결론은 본사 편으로 들게 되는데 최대한 제가 본사와 계약된 부분들도 있지만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제가 유도리 있게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 건 계약서가 아닌 법의 한도 내에서는 이런 것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본사의 지시사항이나 이런 전달사항이나 혹은 본사에서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그런 것들을 정책사항들을 잘 이렇게 강압적인 표현, 잘 이렇게 직접적으로 잘 해서 성과를 내게 하는 슈퍼바이저가 있고 성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점주님들의 그 마음을 잘 케어하면서 감정적으로 이분들의 마음을 얻어내면서 제 인간적인 슈퍼바이저네 이러면서 좋은 마음을 얻는 슈퍼바이저 이렇게 두 개가 양립하긴 한다고 네. 치면 어떤 슈퍼바이저가 좋은 슈퍼바이저 같으세요? 이 준비되지 않은 멘트라고 지금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기다려 드릴까요? 난감한 거 먼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을 먼저 할까요? 아까 먼저 드렸던 질문.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아까 대답했던 거 중에 하나인데 이해를 시켜드리는 건데요. 네. 어떤 거를 이해시켜드리냐면 결국 지향하는 거는 같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거든요. 매출을 올리고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해드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친절하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목표가 이제 매출이 될 수 있는데
지향하는 방향은 같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정말로 강성으로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해갑니다. 그렇게 있었던 점주님들 중에서 데이터를 산출을 해서 이 점주님도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환이 됐고 여기도 이랬다. 점주님도 하시면은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날 것 같으니 필요하면은 본사 차원에서 지원도 하겠다. 한번 해보시고 나서 결론을 하셔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조금 접근을 좀 했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론은 설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고개를 좀 끄덕이게 만들어드리는 게 역할이 대부분 좀 나름의 고단수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에 질문이 생각이 예. 잘 안 났습니다. 네. 무슨 질문이죠 제가? 저도 헷갈려요. 아무튼 설득보단 이해다라는 명언을 네, 남겨주셨고요. 예, 네. 생각나셨나요?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후자였던 것 같아요. 점주들 약간 좀 배려하면서 하는 쪽이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본사에서는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우수한 직원인 것 같고요. 대신에 저는 약간 대응책을 바꿨었던 게, 저희 본사에서는 바이저들이 CK 매출을 올리잖아요. 저희 본사 물품을 팔았던 매출을 올리는데,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연초 저희가 KPI에서 저희 실적이 있잖아요. 대표님, 제가 비율로다는 그걸 못 채워드리지만 제가 가맹점에 매출을 올려서 제 목표치를 채우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가맹점에 매출을 올려서 저희 CK를 올렸어요. 그래서 그 수준을 올려놨기 때문에 대표님이 나중에 사석에서는 어쨌든 네가 이거는 안 지켜줬지만 점주들이 원하는 나중에 더 큰 그림으로는 그게 날 수도 있겠다라는 뭐 얘기는 들어서 위로를 삼고 있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싶으시면 질문이 생각나가지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질문이 예. 감정적이냐 이제 딱딱하냐, 예. 이성적이냐, 예.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인데 둘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둘 다라는 역할이 회사라면은 아까 담당자가 가장 파워가 세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가맹점을 직접 관리가 아닌 가맹 지원팀을 관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편한 말로 삐처리 해주시네요. 저는 약간 또라이 역할을 좀 하는 거고 이제 가맹 지원팀의 가맹점의 담당자는 가맹점에다가 당근을 주는 역할을 하는 약간은 저는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고 가맹점 담당자는 좀 감성적으로 접근을 해서 좀 이렇게 상호 좀 보완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복합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질문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 한두 가지만 더 하고 질문 받아서 할 건데요. 슈퍼바이저 하시면서 정말 가장 후회 남는 일, 뭐 눈물 흘리셔도 돼요. 이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반대로 정말 감동적이었던 일, 내가 생각해도 나는 진짜 천재야. 난 정말 이 사람한테 정말 잘해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감동적인 일. 그걸 각각 뭐 두 개 다 같이 말씀하실래요? 예, 되게 잘못한 일. 잘못한 거라고 하면 슈퍼바이저가 네. 후회되겠거나 아니면 내가 이분한테 이렇게 잘못해서 나는 나쁜 슈퍼바이저야 뭐 이런 뭐 회한. 네. 어쨌든 슈퍼바이저들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가맹 단계서부터 폐점할 때까지 다 총괄하는 건데, 제가 제 손으로 오픈을 해서 직원 채용서부터 제가 제 손으로 다 만들었는데 최단기간에 3개월 만에 폐점한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주님도 이제 울면서 좀 하신 건데 굉장히 죄송했어요. 바이저는 어쨌든 본사의 수익도 챙겨야 되지만 가맹 점주의 수익도 챙겨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분이 투자를 했었던 그런 걸 전혀 뽑아드리지 못했었던 거고, 어떤 변수에 대해서 제가 거기서도 더 준비를 못 해드렸거나 거기서 제 능력의 한계점을 더 느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 오점으로 남은 것 같아요. 물론 뭐 그게 제가 의도했었던 부분은 아니었지만, 그게 왜 더 후회가 났냐면 그거를 다른 뭐 양도ям수나 그런 쪽으로도 바이저들은 충분히 돌릴 수가 있거든요. 능력을 여하에 따라서.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폐점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 그래서 지금 그게 제일 후회되고요. 좋았었던 거는 위기 매장으로 분리됐었던 매장이 올해 2군데를 이제 최고 매출 기록을 했어요. 저희는 이제 최고 매출 하면 이제 진보상이라는 걸 시상을 하는데, 위기 매장으로 분리돼 있었던 그 2개 매장을 이제 매장을 탈출시켜서 요번에 진보상을 받게 했는데 굉장히 바이저로서 큰 보람을 느꼈죠. 그 최고가 자기 그 매장에서의 최고 매출인가요? 아니면 전체에서 최고 매출만? 전체는 될 수가 없고 예. 힘들고. 네.
어떻게 올리신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저희 거를, 네, 아, 프로세스 시스템 그런 쪽으로 해서 만들어드려요. 예, 이거 되게 알고 싶은데 이거 언제쯤 공개할까요? 솔직히 이거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 예 아쉽습니다. 꺼주세요. 예, 이거 많이 끌 수 있는데 뭐 한 가지 더 뭐 좀 좋은 이따 질문을 그렇게 해주세요. 예. 네, 저는 지금 가장 어려운 좀 질문이었는데 네. 우선은 후회는 안 하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후회하는데 바뀌는 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후회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점주님만 후회하시는 건가요? 후회했다라기보다도 그 이후에를 차라리 더 좋은 네. 액션을 취하자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어서 후회는 안 하자라는 좀 주의고요. 예. 좋았던 거는 최근에 조금 발생되는 건데 결국은 그 점주님께서 내가 했었던 의견을 취해주셨던 건데 뭐였냐면 어떤 매장이 임의적으로 이제 양도양수를 본인들 마음대로 진행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제 위에 분쟁을 이제 하러 조정을 하러까지 갔었고 결론은 분쟁을 안 하고서 해결이 돼서 결론 그대로 하기로 했는데 최근에 다시 들어오셨어요. 양도양수를 하셨다고 하셔서 저희가 양도양수를 하는 절차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15일, 14일 전에 정보공수 제공하고 사전에 계약서 제공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이 4주거든요. 4주 교육이 입소하는 날부터 시작하면 거의 한 지금 한 2, 3개월 정도 기다리셔야 되는데 절차 다 따라주시겠다. 최근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나름의 조금 서류도 그냥 본문도 한 10장 정도 썼던 것 같고 설득도 많이 시켜드렸고 이해도 많이 시켜드렸고 많이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바뀌어서 좀 돌아온 거에 대해서 조금 보람을 좀 느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분이 왜 바뀌는지는 모르는 상황. 그분이 왜 바뀌는지는 잘 네.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본사 정책에 잘 따라서 네. 마무리 잘 하겠다라는 이제 표현을 해주셨고 네. 결국은 웃으면서 또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나름 그거를 보고서 혼자서는 아싸를 외치면서 기분이 좋았던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하고 질의응답 받을게요. 그 각각 슈퍼바이저 직무에 관련된 거예요. 직무에 관련돼서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 뭐 회사에 있든 뭐 외부에 있든 아니면 슈퍼바이저 일을 하는 누군가, 뭐 혹은 직무에 관련해서 존경하시는 롤모델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 대표님을 제일 롤모델로 대표님 삼거든요. 조남이 어떻게 돼요? 네. 아 예. 죄송합니다. 한씨인가요? 네. 아닙니다. 예. 네. 저희 대표님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져 계신데요. 뭐 정보연 대표님이라고 하시는데, 네. 대표님이 어쨌든 흔히들 외부에서 많이 보시면 부모님이 뭐 좋은 저희 직영점 본점이 굉장히 매출 세니까 네. 뭐 좋은 부모님 그 여건에서 흔히 말하는 금수저 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 그런 쪽으로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외부에서 보는 거와 다르게 저희 대표님도 많이 좌절과 그런 걸 하면서 솔직히 대표가 어느 정도 올라가시고 나면 흔히 말해서 공치러 다니시고 많이 그런 게 있으신데 저희 워크숍에 아직도 손수 다 하시고 아직까지도 저희 회의에 직접 참여하셔서 당신 노하우 전수하고 너희들의 방향성은 이거다라고 짚어주시거든요. 그런 열정. 그리고 저희한테 왜라고 하셨을 때 당신은 이미 다 공부하셨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수준에 따라갔을 때 당신은 이미 저희들한테 지기 싫으셔서 다른 걸 또 공부를 해놓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존경스럽습니다. 네. 또 대표님이라고 하면은 좀 이상한 거 알죠? 네, 마음속에는 대표님이 항상 있고요. 네. 크게 얘기해야 되나요? 네. 롤모델은 정해놓고 있지는 않은데 이상형이라 그럴까요? 열정 있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자기 분야에서 안주하지 않고 열정 있게 자기 일에 앞으로를 또 준비하고 그런 사람이 그냥 롤모델이기보다도 그냥 좀 더 멋있는 사람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게 저는 가장 잘 맞는 것 같고요. 네. 지종소님이네요. 네, 지종소 차장님. 사장님. 네. 예, 상관이.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랑 중간중간 질문 다 했고요. 저는 여기 계신 슈퍼바이저 분들 많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 뵈러 따로 오늘 처음 오신 슈퍼바이저, 다른 기업의 슈퍼바이저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질문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자유롭게 질의응답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분 있나요? 네. 일단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좀 이게 적합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그 프랜차이즈 점주님들 평균 연령대가 쉬운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그 큰 기업에서 높은 직급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하신 분들도 있고
슈퍼바이저 평균 연령이 보통 30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의 20년 정도 갭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다른 슈퍼바이저분들, 특히 초창기 프랜차이즈가 이런 걸 많이 겪는데 이 슈퍼바이저 평균 연령이 적다 보니까 점주님들하고 이런 갭 차이가 커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가맹점이 초창기에는 이제 잘 모르니까 본사 쪽하고 좀 그 관계가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은 꼭 이제 안티 점주님들이 생기면서 이분들이 꼭 퍼뜨려야 그걸 끌어모으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이 두 가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해야 되겠네요. 젊으시니까 네. 이미 그런 전. 첫 번째 아까 질문해 주셨던 거는 저희는 약간 좀 번외일 수 있는데, 저희는 점주님들 연령이 거의 40대 초반 이 평균이고 좀 많이 낮다 보니까, 또 슈퍼바이저들 저희 연령이 또 30대 중반이 많다 보니까 갭은 그렇게 많이 생기는 편은 아닌 좀 브랜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점주님하고 갭이 많이 나는 게 슈퍼바이저가 아니라 직원들이 거의 20대 초반, 군대를 갓 전역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 갈등에 대한 부분에서 직원들이 이탈하는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문제라고 조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어느 매장을 가든지 아마 업무용 과장님도 똑같이 이해하시겠지만, 그 매장에 가면은 매출이 낮고 직원들이 자주 이탈하는 데는 문제는 거의 하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솔직히 하고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짓이라기보다도 솔직한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10,000원에 살 수 있고 본사에서 11,000원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유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뭐 가격만 말고 이거에 대한 퀄리티도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들어오는 매입 가격도 당당하게 오픈을 해서 이 정도는 물류 비용이 발생을 하고 이 정도는 기업 이윤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설명을 좀 드리는 약간 저희는 좀 주의여서 그렇게 해드리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쪽에서도 어느 정도 그 퇴임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 임원급 되신 분들이 많은데, 저도 제 점주님들 몇 분이 계신데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사회적인 그 상명하복에 익숙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 이제 은퇴하셨기 때문에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직원들이 있으면 내가 직원을 세워놓고 얘기를 하면 되시는데, 그분들은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있으면 내 어떤 전달을 하기보다는 얘기를 들어드려요. 아, 점주님 그러셨네요. 아, 그랬네요. 대답을 들어드리다 보면 그분들이 마음을 열어요. 저희 밑에 애들도 그렇게 교육은 시키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이제 친구가 되는 거죠. 친구가 되다 보면, 아, 점주님 요번에 이런 건이 있는데 좀 뭐 이런 쪽으로 한번 좀 도와주세요. 조직생활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당신이 잘 아시니까라고 해서 저는 유도를 해서 그런 나이 갭 차이는 줄이는 것 같고요. 악성 점주님들도, 제 점주님들도 지금 있으세요. 저희도 60개밖에 안 되는데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바이러스처럼 퍼뜨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면에 저도 그럼 똑같이 바이러스를 좀 퍼뜨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맞대응이에요? 맞대응? 이거는 정말 좀 비용을 들어서 듣는 거였다면, 현실적으로 저같이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거를 하면 네가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궁금했어요. 네. 프랜차이즈 전문된 교육을 받으면은 도움은 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부딪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매장에 따라는 얘기들 많이 고무적이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부딪혔을 때 이 매장에서 뭐가 실제로 필요하고, 아, 점주님들이 이런 불만을 이래서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매장에서 많이 부딪혀보고, 매장에서 실제적으로 부딪히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나의 신복 같은 매장에 정말 잘하는 점장에게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거를 잘 이해를 하고 그것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현장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좀 너무 거창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밀었었는데,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슈퍼바이저는 모든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책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변수가 정말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매장에서 직접적으로 생활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떤 변수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매장 생활을 해보게 되면 적어도 그러니까 눈치밥이라도 알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그건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나중에 내가 아는 거를 단지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키는 매뉴얼화하는 작업으로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내가 어떤 걸 이론으로 새로운 거를 배우기보다는 몸으로 습득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답을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의 FC에 자주 나오시면요. 근데 많이, 네. 역설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역설적인. 왜냐면 공유 FC 아카데미 선생님인데 그런 거 공부하지 말라고. 그거는 약간 실무인데 아, 제가 예. 얘기 드리는 거는 기준에 있는 아, 예. 너무 틀에서 실은 교육 조금 더 개인적인 생각인데 말씀드리면은 실은 교육을 가면은 오셨던 강사분이 오면은 똑같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 그래서 안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전장에도 말씀드린 거고 여기 오면은 이렇게 경력 많으신 사관학교 출신이신 이런 과장님들 만나실 수 있고 좋은 옆에 계신 분들 지금 다 보면은 업계에서 내놓으라는 다 선배들 무슨 성이죠? 네.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가시기 전에 이거 뭐는 어때요? 뭐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그 귀동량이 나중에는 본인한테 밑거름이 되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FC 많이 와주세요. 질문 또 있으신가요? 마지막 소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마무리할까요? 오늘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어디까지나 제 위치에서 제가 본 시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다르다고 인정을 해주시지 틀리다는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각기 그 맡은 업무나 파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제 수준에서 본 거라고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 이런 SV 쪽에서는 저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경력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실무적인 거 아까 제가 여기서는 좀 말씀드리기 힘들어서 그건 개별적으로 제가 기회가 되면 소모임으로 오면 되죠? 예. 그 정도에선 제가 공개를 해드릴 수는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조금 공개하기는 힘든 예.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SV 분도 많고 그렇지 않은 분도 많고 경험해 보신 분도 많은데 SV 힘듭니다. 많이 응원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SV 그 소모임 방에 오프 모임이 있습니다. 많이들 좀 참석을 해주시면은 또 좋은 자리, 또 좋은 얘기 좀 편하게 얘기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이들 이렇게 활동 이렇게 숨어서만 계시지 마시고 나와서 이게 자기 얘기도 좀 얘기하시는데 틀린 게 아니니까 얘기도 많이 개진해 주시고 좋은 방향, 좋은 아이디어도 좀 정보도 서로 좀 이렇게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모두 부족한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